안녕하십니까, 묵조교입니다. 우리는 고교물리 1 과정의 내용을 공부하면서도 틈틈이 자이스토리라는 교재를 가지고 문제를 풀고 있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이 교재의 문제를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역학과 에너지, 그 가운데 물체의 운동에 대한 문제를 풀고 있죠. 예, 이번 시간에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6번 문제입니다. 그림과는 기울기가 서로 다른 빗면에서 V0의 속력으로 동시에 출발한 물체 A, B, C가 각각 등가 속도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나는 A, B, C가 각각 최고점에 도달하는 순간까지 물체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가 쭉 기억, 니은, 디귿이 있는데, 그래서 옳은 것만 고른 것을 고르는 문제죠. 기억본 보겠습니다. 먼저 기억본 보기 전에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그래프는 가로축이 시간, 세로축이 속도인 속도 시간 그래프죠.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울기는 x분의 y잖아요. 즉 시간분의 속력, 즉 걸린 시간분의 속력 변화량이니까 가속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 기억 보겠습니다. A의 가속도는 AA라고 했을 때 이 가속도는 마이너스 t0분의 v가 되겠죠. t0일 때 속도가 0이 되고, 그 다음에 0일 t 꼴 0일 때 속도는 v0였잖아요. 그러면은 b의 가속도 a, b는 어떻게 되냐면 같은 방식으로 기울기를 구하면은 이 기울기는 마이너스 2t0분의 v0가 되고, 이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t0 v0가 됩니다. 그러면 보기를 보면은 가속도의 크기는 b가 a의 2배라고 해야 되는데 진짜 맞는지 살펴보면은 가속도 AA분의 AB를 계산해 보면은요, 여기 나와 있듯이 마이너스 T0분의 V0 분의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T0분의 V0가 되겠고, 이거 계산하면 2분의 1이 됩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B의 가속도가 A의 2분의 1배라는 수죠. 근데 보기에서는 2배라고 했으니까 이 보기는 틀린 게 되겠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기억이 들어간 것을 다 제외하면은 2번과 4번이 남겠네요. 자, 속도를 구할 때 우리가 초기 속도, 그 다음에 가속도 때문에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 t를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나중 속도 v를 어떻게 구하죠? 여기 공식 나와 있죠. 나중 속도 v는 처음 속도 v0 플러스 at가 되겠죠. 여기서 a는 가속도, t는 걸린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t가 0일 때 vc, 즉 c의 나중 속력은 vc는 v0 플러스 마이너스 v0 플러스 8인데 c의 가속도가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t0분의 v0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걸린 3t0 걸리는 동안에 c는 V0의 속력에서 0으로 이게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속도는 여기 나와 있듯이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t0분의 v0가 됩니다. 그동안에 걸린 시간 t0 해놓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은 여기 나와 있듯이 3분의 2 v0가 됩니다. 그럼 이거 뭐야? 맞는 말이죠. 보기 니은을 보면 t0일 때 c의 속력은 3분의 2 v0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계산해 보니까 맞죠? v0는 3분의 2 v0가 됐죠. 디귿법 보겠습니다. 이동거리를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분이나 적분을 배웠으면은 니은에 여기 보기 니은에 있는 공식 있잖아요. v는 v0 플러스 at, 이거 적분하면 곧바로 이동거리 s가 나오는데, 아직 미적분을 공부하지 못했다라면은 그냥 이거 외워두는 게 나을 겁니다. 이동거리 s는 여기 나와 있듯이 v0t 더하기 2분의 1 at의 제곱이 됩니다. 그럼 a의 이동거리 sa가 얼마냐면은 여기 각각의 값을 대입을 하면은 sa는 v0 t0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a의 가속도 마이너스 t0분의 v0 그리고 걸린 시간 t0의 제곱 해서 a 이동거리 sa를 계산하면 여기 나와 있듯이 2분의 1 v0 t0가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c의 이동거리를 구하면은 c의 이동거리 sc는
v0 곱하기 걸린 시간 3t0, 그 다음에 가속도는 마이너스 3t0분의 v0가 되겠고, 걸린 시간 또 역시 3t0가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3t0분의 v0 곱하기 3t0의 제곱이 됩니다. 이거 쭉 계산하면은 C의 이동거리는 2분의 3 곱하기 v0 t0가 되거든요. 보기 디귿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앞에서 봤지만 물체가 출발한 순간부터 최고점에 도달할 때까지 이동한 거리는 C가 A의 3배이다 라고 했거든요. 이제 3배인지 살펴보면 보기 위해서 A의 이동거리 SA분의 C의 이동거리 SC로 해봅니다. SA분의 SC를 계산해보면은요, SA는 2분의 1 V0 T0라고 계산을 했고, C의 이동거리는 2분의 3 V0 T0라고 우리가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SA분의 SC에 대입해서 계산하면 딱 3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 소리는 뭐냐면은 SC의 이동거리가 SA의 3배이다 라는 소리가 되거든요. 그럼 보기에서 기억은 이제 틀렸고 니은과 디귿이 맞는 보기가 되겠죠.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A52번이죠. 그림은 수평한 직선도로 A 지점에서 정지하고 있던 자동차가 출발해서 일정한 가속도로 직선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거고요. 이 그림이요. 출발 후 BC 지점에서 속력은 각각 5m/s, 10m/s이고 A와 C 사이의 거리, 직선 거리는 20m이다 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B에서 C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얼마냐 하는 게 문제인데요. 단 자동차의 크기는 무시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가속도와 이동거리, 속도와의 관계식 있죠? 그거 기억하고 계시죠? 여기 나와 있듯이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입니다. 여기서 A는 가속도고 S는 이동거리고, 앞에 있는 V는 나중속도, 뒤에 있는 V0는 처음 속도고요. 아직 우리는 A 가속도 값을 모르잖아요. 가속도 값을 모르는 상태에서 한번 알고 있는 값들을 이 식에다 대입을 해 볼게요. 그래서 2 곱하기 가속도 A 곱하기 이동거리 20m니까 20m는 이제 나중 속도가 10m/s니까 100이 되겠죠. 처음 속도는 0이고, 그래서 V0 마이너스 V0의 제곱은 이제 10m/s의 제곱이 돼서 이제 100이 되겠죠. 근데 여기 잘못 썼네요. 이게 100인데 100제곱으로 썼는데 이거 오타고요.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면은 가속도 A 값을 구하는데 가속도 값이 얼마냐? 2.5m/s입니다. 그럼 가속도를 구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B와 C 구간에서 이 자동차의 운동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B 지점에서 자동차의 처음 속력은 5m/s가 되겠고, 나중 속력은 어떻게 돼요? C 지점에서의 속력이 되겠죠. 그래서 10m/s가 됩니다. B에서 C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T라고 했을 때 T는 몇 초인지 모르죠. 근데 우리가 시간이 주어졌을 때 속도와 가속도와 걸린 시간과의 관계식, 아까 앞 문제에서 우리가 공식을 봤죠. 나중 속도 V는 V0 플러스 AT죠. 여기다가 한번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을 대입해서 T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 속도 C 지점에서의 속도니까 10이 되겠고, 처음 속도는 BC 구간에서 보는 거니까 처음 속도는 5가 되겠죠. 5m/s가 되겠죠. 가속도는 조금 전에 구했죠. 2.5가 되겠고, 걸린 시간 T는 모르니까 그냥 T로 놔두고요. 그래서 이 식에서 T를 계산하면은 T는 2.5분의 5가 돼서 2초가 됩니다. 그러면 B에서 C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얼마냐고 물어봤으니까 여기서의 답은 2초가 되겠죠. 자, 지금까지 역학과 에너지 가운데 A파트 운동에 대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B파트인 뉴턴 운동법칙에 대해서 뉴턴 운동법칙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식으로 문제를 풀기 전에 간단한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4페이지에 나와 있는 1번 문제인데요. 그림과 같이 기중기에 줄로 연결된 상자가 연직 아래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
옳은 것은 0, 틀린 것은 X 표시를 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줄이 상자에 작용한 힘의 방향은 상자의 운동 방향과 반대인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알짜 힘은 여기서 이 상자 안에서 상자 안에 A라는 물체와 B라는 물체가 있는데 이 상자 안에 알짜 힘은 0으로 서로 같거든요. 그래서 A하고 B 모두 똑같이 줄로 연결된 상자 안에서 아래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짜 힘은 둘 다 0이 되겠죠. 0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1번에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다라고 되는데 사실 똑같이 0이거든요. 그건 X가 되겠죠. 그 다음 문제, 줄이 상자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상자의 운동 방향과 반대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자의 운동 방향은 아래쪽인데 줄은 이제 상자를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위쪽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상자의 운동 방향은 아래쪽이고 줄이 당기는 방향은 위쪽이니까 상자와 줄의 운동 방향은 서로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물체 A, B, C에 힘이 작용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각 물체에 대해 알짜 힘의 크기와 방향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죠. 먼저 1번 보겠습니다. A라는 물체가 있는데 오른쪽으로 10N의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방향으로 10N의 힘만 작용하고 있으니까 이 알짜 힘은 10N이 되겠고 알짜 힘의 방향은 오른쪽이 되겠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B라는 상자가 있는데 오른쪽으로는 15N의 힘이 작용하고 왼쪽으로는 7N의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15N의 힘만 B에 작용한다면 B는 15N의 힘을 받고 오른쪽으로 이동할 텐데 지금 왼쪽에 7N의 힘이 왼쪽으로 작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7N만큼 방해를 받고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15N은 방해받고 있는 7N의 힘을 이제 거기에 소모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힘 15에서 7을 뺀 8N의 힘만 B에 작용해서 오른쪽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B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8N이 되겠고 작용하는 방향은 또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C번을 보면은 상자 C를 보면은 상자 C는 이제 오른쪽으로 4N과 6N의 힘이 두 개의 힘이 작용하고 있고 왼쪽으로는 2N의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위에 있는 B 상자 B와 비슷한 문제인데 단지 오른쪽에 이제 작용하는 힘이 두 개가 있다는 그 차이만 있겠죠. 15N 힘 하나가 작용하든 4N, 6N의 힘 두 개가 작용하든 어쨌든 상자 C에서는 오른쪽으로 모두 10N의 힘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왼쪽에는 상자 B와 마찬가지로 왼쪽에 이제 그 10N의 힘을 방해하는 10N의 힘으로 이제 이동하려는 걸 방해하려는 2N의 힘이 작용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알짜 힘을 구하려면은 이 2N의 힘을 빼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오른쪽 10N의 힘은 온전히 물체 C에 작용하지 못하고 2N의 힘을 소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N의 힘을 빼주면 어떻게 될까요? 알짜 힘은 8N이 되겠고 작용하는 방향은 오른쪽이 되겠습니다. 자, 35쪽에 있는 예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물체 A, B를 실로 연결하고 빗면의 점 P에서 A를 잡고 있다가 가만히 놓았더니 A, B가 등가 속도 운동을 하다가 A가 점 Q를 지나는 순간 실이 끊어졌어요. 이후 A는 등가 속도 직선 운동을 하여 다시 P를 지나고요. A가 P에서 Q까지 6m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3초이고 Q에서 P까지 6m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1초이다. A와 B의 질량은 각각 MA, MB다. 이 경우에 MB분의 MA가 얼마냐 하는 건데요. 단 중력 가속도는 10m/s 제곱이고 이제 실의 질량과 A, B의 크기는 무시하고 또 마찰과 공기 저항도 역시 무시합니다. 실이 끊어지기 전과 후에 물체에 작용한 빗면 아래 방향으로 중력 크기는 변하지 않죠. 여기서 중력은 항상 일정하니까요.
근데 실이 끊어지기 전 A의 가속도의 크기를 A1이라고 했을 때 실이 끊어지기 전 A가 6m 이동하는데 3초가 걸렸으니까 A의 평균 속력은 3초분의 6m 해서 평균 속력은 2m/s가 되겠죠. 또 A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Q에서 A의 속력을 V1이라고 하면은요, 2분의 0 플러스 V1은 2m/s가 되겠고, 여기서 그러니까 퍼세크가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A의 평균 속력이 되겠죠. 그래서 V1의 값을 이 평균 속력에서 V1의 값을 이제 구하면은 V1은 4m/s가 됩니다. 실이 끊어지기 전 A의 가속도의 크기를 또 A1이라고 하면은요, 이거 A1 가속도 A1의 크기는 3초분의 여기 V1이 4m/s니까 3초분의 4m/s 해서 A1은 3분의 4 m/s 제곱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실이 끊어지기 전 운동 방향 정식을 또 적용해서요, W를 A의 빗면과 나란한 아랫방향으로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라고 하면요, mg-W는 ma 플러스 mb 곱하기 A1이 됩니다. 여기서 ma 플러스 mb는 이제 처음에 A와 B가 실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 덩어리를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 한 덩어리를 움직이고 있는 물체의 질량 ma 플러스 mb가 되겠고, 이 물체의 가속도 A1은 이 물체 B에 의해서 쭉 내려가고 있었잖아요. mb, g라는 힘이 작용하겠고, 또 W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A의 빗면과 나란한 아랫방향으로 작용하는 중력 크기입니다. 즉 A에 의한 중력이 되겠죠. 이걸 빼주면은 둘의 힘의 평행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거 가지고서 이 문제를 풀어보면은 여기 나와 있듯이 중력 가속도는 10m/s 제곱으로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10 곱하기 mb-w는 ma 플러스 mb 곱하기 3분의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실이 끊어진 후 A의 가속도 크기를 A2라고 하면은요, 실이 끊어진 후 A가 다시 Q를 지날 때 속력은 실이 끊어지기 전 Q를 지날 때 속력인 4m/s가 됩니다. 그래서 A가 Q에서 P까지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2초니까요, A의 평균 속력은 6m/s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평균 속력은 2분의 이제 처음에 V1인 4m/s 더하기 나중에 이제 내려갈 때 속도 V2가 돼서 V2를 이제 계산하면 평균 속력 6m/s가 나오는데, 여기서 V2의 값인 8m/s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V2 구했으니까 또 A2도 구할 수 있는데, A2는 여기 나와 있듯이 4m/s가 됩니다. 세크 제곱이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W의 값이 W, 즉 A의 빗면과 나란한 아랫방향으로 작용한 중력의 크기를 구할 수 있는데, W는 4 곱하기 ma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던 식 mb-w는 ma 플러스 mb 곱하기 a1, 이 식에다가 우리가 지금 구한 값들을 대입을 하면은요, 10 곱하기 mb-w 대신에 방금 구한 값 4ma가 대입하고요. 이것은 ma 플러스 mb 곱하기 3분의 4가 됩니다. 이거 계산을 하게 되면은, 계산해서 정리하면은 mb분의 ma는 8분의 13이라는 값을 얻게 되죠. 예, 우리는 지금 이제 역학과 에너지 가운데 뉴턴의 운동 법칙에 대한 문제를 풀기 전에 간단한 이제 예제 문제들을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